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민족 경자입니다. 지난주에 예고를 드린 대로 이제 기말 배당주를 조금씩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이 1편입니다. 어떤 종목들을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증권주로 정했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말 배당주들은 12월 말까지 보유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12월 31일은 증권시장이 휴장을 하므로 하루 전날인 30일 기준으로 3일 전인 28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말 배당금은 다음해 4월 중에 보통 입금되는데요. 역시 배당소득세 15.4%는 제외하고 입금되니까 참고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배당주를 선별하는 7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죠.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 7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배당주를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익률 4% 이상 종목으로 선별을 했던 57개 종목 중에서 증권주들을 추려 보았는데요. 무려 57개 종목 중에서 13개 종목이 증권주였습니다. 가장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이 4.9%였으므로 상당한 고배당주들인데요. 이 13개 종목에서 메리츠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메리츠증권은 20년 배당금을 주당 320원을 지급하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6.8%의 고배당 종목입니다. 주당 320원의 배당 성향은 39%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5월에 배당 성향을 10%로 줄이겠다고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배당금은 20년보다는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영증권은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주를 선행 투자하려 하는데 신영증권은 찬바람이 불 때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국증권은 1일 거래량이 적습니다. 하루 거래량이 만주가 되지 않는 날이 지난 10일 중 9일간이었는데요. 거래량이 적으면 아무래도 쉽게 사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국증권도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주를 포함해서 8개 종목이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 2개 종목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개 종목은 차후에 다시 모아서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대신증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대신증권은 배당금을 매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620원, 19년도에 1000원, 20년도에는 12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인상한 종목인데요. 그리고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50원을 더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당금을 지속 인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대주주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증권은 최대주주와 관계인의 지분율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보통주 기준으로 14.8%밖에 안 되는데요. 경영권 위협을 받을 만한 낮은 지분율이죠. 그래서 대신증권 오너 양홍석 사장은 지속적으로 지분을 시장에서 매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분을 늘리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배당금을 활용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6월 25일 주가인 19,000원 기준으로 20년 배당금을 올해도 받는다면 수익률은 6.3%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주가가 17,000원이고 배당금은 1,250원이므로 수익률이 7.3%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배당주 투자가 목적이시라면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증권업종의 전체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좌측은 증권업종 주봉 차트인데요. 금년 들어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횡보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신증권도 비슷한 흐름입니다만 각도가 좀 더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이평선도 정배열이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5일선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대신증권의 6월 25일 주가 기준의 PER은 8.3입니다. 동일 업종 대비 약 2배가 높은 PER인데요. 확실히 고배당주로 사랑받는 종목다운 PER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달간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보면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했고요. 기관도 소량이지만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도 보통주와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여줍니다만 보통주가 거의 수평으로 횡보하고 있다면 우선주는 조금이지만 우상향하면서 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 이평선은 정배열 상태이고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2,000원 낮으므로 PER도 0.9 정도 낮은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일 업종보다는 약 3 정도 높은 PER 배수를 보여줍니다. 대신증권 우선주의 최근 한 달간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보통주와는 다른 흐름인데요. 우선주는 기관이 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그걸 받아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매도로 관망 상태 수준이고요. 대신증권의 1분기 실적은 전년보다는 매출은 약 4천억 원이 축소되었는데 영업이익과 분기 순이익이 대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 순이익률 9%를 달성하였는데요. 작년에 증권 종목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1분기 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의 배당 성향을 보자면 배당금을 높이기 위해서 19년도에는 73%까지 배당 성향을 높였다가 작년에는 55%의 배당 성향 보여주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약 30에서 40% 유지한다고 하므로 연결 기준으로는 20년 수준의 배당 성향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이 된다면 전년 수준 이상의 배당금 지급이 예상됩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은 18년과 19년에는 500원으로 배당을 하다가 20년에 200원을 늘려서 700원으로 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우선주는 5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최대주주는 농협, 금융지주인데요. 최대주주 지분율이 49.1%이므로 배당금 절반은 지주사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종목들이 고배당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대신증권은 예외였고요. 그래서 6월 25일 주가 기준으로 NH투자증권의 배당 수익률은 5.4%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6.7%이고요. 마찬가지로 배당주 투자를 위해서는 우선주를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증권업종 차트와 흡사합니다. 최근의 조정으로 5일선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는데 지금 탈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PER도 보시면 4.9로서 역시 동일 업종의 PER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평균 같은 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보면 외국인이 112만 주, 개인이 63만 주를 매수하였고요. 기관이 홀로 166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주를 살펴보자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랐다가 마찬가지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보통주와는 다르게 우선주는 최근 60일과 121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평선이 정배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 우선주의 PER은 4.2입니다. 동일업종 평균 PER보다 낮은데요. 그러므로 주가 수준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우선주의 최근 한 달간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보면 이 종목 역시 보통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아마 배당금 목적으로 선 투자에 들어간 분들이 많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NH투자증권의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3,200억 원이 개선되었고 순이익도 2,200억 원이 개선되면서 이익이 정말로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다만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피해자분들께 원금 2,780억 원을 전량 반환해주고 이후 하나은행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 보상 금액이 향후 실적에 반영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2분기 이후 실적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의 20년 배당 성향은 36.5%였습니다. 지난 3년간 안정적으로 30에서 40% 정도의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과거 배당 성향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옵티머스 피해 보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었고 배당금 유지를 위해서 배당 성향을 약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의 배당금은 지급한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기말 배당주 소개 일부로서 증권 종목인 대신증권과 NH투자증권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앞선 차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금년 상반기에 증권 종목들의 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일반 종목들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동부건설, 동아타이아, 그리고 KTNG입니다. 역시 고배당주들인데요. 이 세 종목으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민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행복하세요.